만든 점, 김밥, 장박의 중국 잡학사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중국의 독특한 미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렇다면 미신도 굉장히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수많은 미신 중에서 5가지만 골라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미신은 뭔가요? 첫 번째 미신은 바로 복입니다. 복이요? 네. 중국에서는 집집마다, 가게마다 새해에 복자를 이렇게 뒤집어서 거꾸로 붙여두는데요. 어쩐지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복자가 거꾸로 된 거 보고 이거 네. 잘못 걸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왜냐하면 뒤집다, 거꾸로 하다의 중국어 발음인 따오와 도달하다, 도착하다라는 따오의 발음이 같아서 복을 뒤집어 붙이면 복이 오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네네. 오늘 있어야 그 이유를 알았네요. 네, 저도 중국에 살 때 문 앞에 복자를 거꾸로 탁 붙여놨습니다. 그럼 그 해 복 많이 받으셨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도 복이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다음 미신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다음 미신은 띠에 관한 미신입니다. 중국인들은 띠에 관한 호불호가 굉장히 강합니다. 띠라고 하면은 소띠, 개띠 하는 그 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힘이 없고 활력이 부족해 보이는 양띠를 중국인들은 기피한다고 합니다. 양띠가 그런가요? 네, 양띠가 평생 복이 없다라는 미신이 있는데요. 특히 먹을 풀이 부족한 겨울에 태어난 양띠는 더더욱 운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양띠들은 좀 억울하겠어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왜 그런 미신이 생겼을까요? 양띠는 불길하다라는 말은 명대 소설 금병매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청나라 말기에 중요 인물들인 서태후, 이홍장, 증국본 등이 모두 양띠인데 나라에 축직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양띠 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도 지금도 양띠를 기피하나요? 네, 아직도 이런 미신이 남아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양띠 직전이나 양띠 직후에 출산붐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건 왜 그러죠? 왜냐하면 자녀가 양띠가 되지 않도록 일부러 말띠에 출산하거나 원숭이띠로 뒤로 미루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여자들이 네. 말띠다 하면은 이 팔자가 세니 기운이 네네네. 세니 해가지고 좀 기피하잖아요. 네. 중국은 안 그런가요? 네,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말띠와 원숭이띠는 사랑받는 띠입니다. 그렇군요. 더욱이 말띠는 말처럼 빨리 성공에 도달한다라는 말인 마다오 천공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말띠는 성공으로 가는 출세의 길을 달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세 번째 미신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세 번째 미신은 바로 자신이 태어난 해를 뻔밍니엔이라고 네네. 부르는데요. 뻔밍니엔에는 운수가 사납다고 해서 애군을 막기 위해 빨간색 속옷과 팔찌 등의 액세서리를 착용한다고 해요. 왜요? 특별히 또 빨간색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중국에서 붉은색은 행운, 축복을 얻고 악귀를 쫓아낸다라는 뜻이 그렇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설날에 붉은색 내복, 속옷, 양말, 손수건 등을 선물하면서 무병장수와 행운을 비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한테 빨간 내복을 선물해 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뻔밍니엔 때 이 빨간색을 특별하게 선호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어쩐지 제가 그 중국 마트에 갔을 때 네. 속옷 코너를 가면 빨간색 천지였어요. 빨간색 네네네. 양말, 빨간색 내복, 빨간색 기타 등등 손수건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붉은색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색입니다. 설날이 되면 중국 거리에는 홍등을 걸고 붉은색 홍바오라는 빨간 봉투에 세뱃돈을 넣어서 줍니다. 그리고 얼굴이
붉은 사람은 충성스럽고 용맹한 사람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이 그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겠네요. 네, 관우가 그렇습니다. 얼굴이 빨갛잖아요. 네, 대추빛 아, 얼굴로 유명하죠. 그렇군요. 네. 또 다른 미신은 뭔가요? 또 다른 미신은 시험에 관한 미신입니다. 아, 시험이요? 네, 시험날 이 시험지에다가 뽀뽀를 하면 네. 시험을 잘 본다라는 미신이 있습니다. 아,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네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뽀뽀했다라는 중국어로는 원고예요. 아. 그리고 문제없이 통과하다라는 중국어도 원고입니다. 아. 이 발음이 똑같아서 시험지에 뽀뽀를 하면 문제없이 통과한다. 즉 시험을 잘 본다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진작에 좀 알았으면 네. 제가 시험 볼 때 시험지에다가 뽀뽀를 했을 텐데 그럼 100점 아니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음식에 관한 미신 몇 가지만 말씀해 드릴게요. 아, 음식이요? 네네. 첫 번째로 중국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 네. 생선을 뒤집어 먹지 않습니다. 아, 네, 맞아요.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생선을 뒤집어 먹으면 배가 뒤집힌다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아, 이 생선을 그 망망대의 배로 여겼군요. 네네. 배가 뒤집혀지는 것과 같다라고 아, 그래서 그래서 생선을 그렇군요. 뒤집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네. 그럼 또 다른 거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중국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 밥에 젓가락을 꽂지 않습니다. 아, 그건 또 왜 그렇죠? 밥에 젓가락을 꽂는 행위는 죽은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아, 향을 피우듯이 네네네. 꽂아서 이렇게 한다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뭐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세요. 네. 예. 그리고 배에 관한 미신이 있는데요. 어떤 배? 배? 먹는 배. 연인들 그래요? 사이에서는 네. 이 배를 나누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배가 중국어로 리인데요. 네. 헤어지다라는 발음 또한 리예요. 그래서 헤어지다라는 발음이랑 같으니까 네. 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미신 때문에 연인들 사이에서는 금기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부펀리 네네. 헤어지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는 나눠 먹으면 안 되는군요. 네네네. 그럼 배에 대한 이런 그런 미신이 있는 것처럼 네. 혹시 사과에 대한 미신이 있나요?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네. 사과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사과의 중국어가 빙구어이거든요. 아, 그 핑구어? 네.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빙하니에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약간 발음이 비슷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핑구의 발음이 빙하니와 비슷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빙한구어, 즉 빙한구어라고 불리는 사과가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중국의 미신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중국은 넓은 땅덩어리만큼 미신들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네. 오늘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들만 뽑아봤습니다. 오늘 장 박사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요. 나중에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중국에 가게 되면 많은 이런 상식적인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 중국 잡학사전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또 만나요.